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0초입니다. 딱 30초.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오면 끝나는 그 짧은 시간에 무려 100억, 아니 지금 기준 환율로 따지면 145억 원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볼 광고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스포츠 자본주의 채널에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30초에 150억을 쓰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대 기업들의 돈 잔치인지 말이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받고 시작합시다. 지금 제60회 슈퍼볼 광고 단가가 드디어 마의 1000만 달러 벽을 뚫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5억 원이에요. 1초에 거의 5억 원씩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여러분이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순간에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사라지는 겁니다. 10년 전인 2016년에 450만 달러였던 게 지금 2배가 넘게 뛰었어.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지만 이건 그냥 자본주의의 폭주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싼 광고가 없어서 못 팔립니다. 이번 중계권사인 MBC의 마크 마셜 회장이 직접 그랬다니까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완판됐다고. 심지어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끼워 팔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슈퍼볼 30초 광고 하나 따내려면 방송사가 요구하는 다른 비인기 종목 중계나 올림픽 광고, 구자까지 묶음으로 사야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너 슈퍼볼 광고 하고 싶어? 그럼 우리 NBA 중계랑 동계 올림픽 광고도 한 100억 원어치 더 사가, 이런 식인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도 기업들은 줄을 서서 이 호구 계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바보라서? 아니면 돈이 썩어나서? 절대 아닙니다. 이 미친 가격 뒤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주의의 논리가 숨어 있어요. 사실 슈퍼볼 광고는 단순히 TV 화면에 우리 제품을 노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알고리즘을 향한 제사 같은 거예요. 슈퍼볼 광고 한 방으로 전 세계의 구글 검색어,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챌린지를 한꺼번에 점령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실제로 광고 한 편이 나가면 해당 브랜드의 웹사이트 트래픽은 수천 %가 폭등하고 소셜미디어 언급량은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겉으로 보이는 145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고 슬롯 사는데 150억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 광고는 누가 찍나요? 핸드폰으로 대충 찍을 수 없잖아요.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감독 모셔와야죠. 출연료는 또 어떻고요? 스칼렛 요한슨이나 톰 크루즈 같은 특급 스타 한 명 부르는 데만 수십억이 더 깨집니다. 결국 제작비, 모델료, 그리고 광고 전후로 뿌리는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30초 광고 한 편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최소 300억에서 400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30초짜리 영상 하나에 중소기업 하나 시가총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망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볼의 저주죠. 광고 하나로 대박을 노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돈 잔치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실패담, 그리고 2026년 올해 슈퍼볼에서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한 진짜 큰 손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까보겠습니다. 먼저 제작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슈퍼볼 광고는 그냥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30초짜리 블록버스터 영화예요. 감독부터가 다릅니다. 리들리 스콧, 데이비드 핀처 같은 거장들이 메가폰을 잡습니다. 이들이 하루 촬영하는데 쓰는 비용만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마케팅 예산이랑 맞먹습니다. 여기에 시각 효과는 또 어떻고요? 2026년 지금은 단순한 CG를 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초고 해상도 렌더링이 대세죠. 실존하지 않는 가상 공간을 만들고 전성기 시절의 마이클 잭슨이나 마릴린 먼로를 완벽하게 복원해서 광고에 세우는 데만 추가로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모델료요?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번 슈퍼볼에서 단 5초 등장한 모팝 스타는 출연료로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을 챙겨갔다는 후문이 돌 정도니까요. 자, 그럼 계상에 한번 두드려 봅시다. 광고 송출료 145억 원, 제작비 및 시각효과 80억 원, A급 스타 모델료 70억 원, 사전 사후 소셜미디어 캠페인 50억 원, 그래서 총합이 약 345억 원. 30초를 위해 345억 원을 쓴다? 이건 미친 짓 같아 보이죠? 하지만 기업들은 이 돈을 쓰고도 이번에 싸게 잘 막았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달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 합니다. 보통의 TV 광고는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 혹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슈퍼볼은 다릅니다. 전 세계 1억 2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눈을 부릅뜨고 광고를 기다립니다. 광고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TV를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반응을 쏟아냅니다.
광고가 나가는 그 30초 동안 구글 검색창에는 해당 브랜드의 이름이 도배됩니다. 인스타그램과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순식간에 광고 카피로 채워지죠. 이게 바로 기업들이 노리는 멀티 스크린 임팩트입니다. 단순히 TV 광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스마트폰 알고리즘을 강제로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브랜드 인지도는 평균 250% 상승하고 실제 구매 전환율은 평소 대비 30% 이상 폭등한다고 합니다. 345억 원을 써서 전 세계에 우리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수조 원대 매출의 마중물을 만드는 셈이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승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슈퍼볼 광고는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장례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닷컴 버블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 슈퍼볼 당시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IT 벤처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광고를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중 절반 이상이 2년 안에 파산했습니다. 더 가까운 예도 있죠. 바로 2022년과 2023년을 휩쓸었던 코인 전쟁입니다. 당시 FTX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슈퍼볼 광고를 장악하며 코인 안 사면 바보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입니다. 광고를 내보낸 지 채 1년도 안 되어 거래소는 공중분해됐고 CEO는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슈퍼볼 광고에 목숨 거는 기업은 곧 망할 징조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오히려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뜻이죠. 2026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145억 원을 베팅한 몇몇 스타트업들의 주가가 벌써 휘청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올해 60회 슈퍼볼 광고판을 장악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버드와이저, 코카콜라, 현대기아차가 3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섹터는 다름 아닌 생성형 AI 플랫폼과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얼굴을 광고 속 주인공으로 바꿔버리는 인터랙티브 AI 광고가 등장해 충격을 주었죠. 광고를 보는 도중 스마트폰을 흔들면 즉석에서 맞춤형 할인 쿠폰이 날아오는 기술, 이게 이제는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이제 슈퍼볼의 터줏대감을 넘어 광고의 기술적 표준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선보인 화성 탐사 로봇 광고는 제작비만 200억 원이 투입됐다는 후문인데 시청률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무릎을 탁 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송사인 MBC가 이 145억 원을 어떻게 더 불리는지 아세요? 그들은 단순히 광고 시간만 팔지 않습니다. MBC는 광고주들에게 패키지 딜을 강요합니다. 슈퍼볼 광고하고 싶어? 그럼 우리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 올림픽 광고도 세트로 사야 해. 이게 바로 번들링 전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지만 슈퍼볼이라는 절대 반지를 놓칠 수 없기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슈퍼볼은 스포츠 경기를 넘어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금융의 전장인 셈입니다. 쿼터백이 던지는 공 하나에 수천억 원의 주가가 움직이고 30초짜리 영상 하나의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이 기괴하고도 짜릿한 경제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30초에 145억 원 여전히 남는 장사라고 보시나요? 이제 진짜 꾼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30초에 145억 원을 내는 기업들은 사실 전공법을 택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돈의 잔치판에서 단 한 푼의 광고비도 내지 않고 주인공 자리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로는 이를 엠부시 마케팅, 즉 매복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전설적인 사례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슈퍼볼 경기 도중 갑자기 경기장이 정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전 세계가 당황하고 중계가 중단된 그 암흑의 34분 동안 과자 브랜드 오로는 단 한 장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유에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트윗 한 장은 그해 수백억 원을 들인 그 어떤 TV 광고보다 더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해서 1초 만에 밈을 생성해내는 시대입니다. 이번 제60회 슈퍼볼에서도 공식 후원사가 아닌 한 에너지 드링크 업체가 경기 중 발생한 해프닝을 실시간 AI 영상으로 제작해 틱톡에 뿌렸고 공식 광고주들보다 5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145억 원을 아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남들이 150억 원을 태울 때 이들은 단돈 몇백만 원의 서버 비용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가로챈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요?
단순히 광고가 재밌다 수준을 넘어 이제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기업들이 345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을 때는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청자의 뇌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뉴로 마케팅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광고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뇌파 측정기와 시선 추적 장치를 부착합니다. 0.1초 단위로 시청자의 도파민 수치를 측정하고 어느 타이밍에 눈동자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지, 어느 장면에 혐오감을 느끼는지를 데이터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6년형 슈퍼볼 광고들은 대부분 7초 지점에 첫 번째 도파민 스파이크를 배치합니다.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거나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숙이기 직전에 뇌를 강제로 자극하는 시각적 요소를 넣는 거죠. 이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데만 추가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며 와 신박하다 라고 느끼는 그 감정조차 사실은 수조 원 가치의 데이터로 설계된 계산된 반응이라는 사실, 대박이지 않나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광고 보고 물건 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단순히 물건 몇 개 더 파는 게 아닙니다. 진짜 타겟은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역대 통계를 보면 슈퍼볼 광고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들의 주가는 경기 다음날 평균 1.5%에서 3%가량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인 기업이라면 주가 6% 상승은 곧 2조 원의 가치 증대를 의미합니다. 345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2조 원 올릴 수 있다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 아닌가요? 결국 슈퍼볼 광고는 일종의 국력 과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30초에 150억 원을 태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초우량 기업이다 라는 메시지를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던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 슈퍼볼 광고 이후 나스닥에 상장된 한 신생 AI 기업은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2% 폭등하며 광고비의 수십 배를 시가총액으로 회수해 갔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광고가 TV에 나오는 30초를 위해 현장 뒤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대기업들은 슈퍼볼 당일 워룸이라 불리는 작전 통제실을 가동합니다. 이 방에는 소셜미디어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법률 자문가, 그리고 실시간 영상 편집자까지 약 50명에서 100명의 인력이 집결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광고가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수백만 건의 댓글과 반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만약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1분 안에 대응 전략을 짜서 뿌려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면 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2차 밈을 양산해야 합니다. 이 워룸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툴 이용료만 해도 하루에 수십억 원이 깨집니다. 145억 원이라는 광고 송출료는 그저 입장권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감히 슈퍼볼이라는 전장에 발을 들여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30초에 145억 원, 2027년에는 160억 원, 2030년에는 200억 원까지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 미친 자본주의의 레이스도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미 시장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라는 매체 자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30초짜리 정형화된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수에 더 열광하죠. 150억 원을 들인 광고보다 1,500만 원을 준 인플루언서의 숏폼 영상 하나가 더 높은 매출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볼이 유지되는 건 이것이 이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같은 영상을 보며 열광하는 경험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귀해지고 있거든요. 그 희소성의 기업들은 기꺼이 수백억 원의 재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0초에 145억 원,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학과 기업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들을 보며 감동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을 보시나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돈잔치의 진짜 주인인 방송사와 NFL 사무국이 숨겨놓은 비밀 계좌와 중개권료의 진실입니다. 광고비 145억 원은 사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의 5%도 안 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NFL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길래 광고주들을 이토록 하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슈퍼볼 광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 NFL의 더 깊은 이야기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끝나도 자본주의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